그렇다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과 올해 변경된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경사항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KU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는 KU 학교 추천에 교과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나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가중치를 없앴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제출 선유가 변경되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올해 같은 경우 2021학년도에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였습니다. 2020학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바로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020학년도에는 학교 추천 1, 2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일반 전형이 학업 우수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도 1, 2를 통합하여서 전형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단계별로 전형하던 거를 일괄적으로 교과 60%, 그 다음에 서류 20%, 면접 20%를 더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형이라는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차와 2차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수시 때 바로 9월 이후에 바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1차,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2차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였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계별로 선발하던 거에서 면접을 없애고 서류로서 학생을 전부 다 선발하는 일괄 전형으로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면접의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면접형이 원래 짧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제시문을 없애고 서류 기반의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원래는 미래 인재 전형에서 인문계는 3개 등급 합 5 이내, 그리고 탐구는 2과목을 평균을 두고 그 다음에 평균 두는 데 대신에 0.5, 즉 소수점 이하는 절사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한 과목만 보고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로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꼭 포함되어 있는 전형이었는데요. 올해는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을 그대로 살려두고 면접이 없는 서류만 뽑는 서류 100%의 전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표에 세로축과 가로축을 보시면은 단계별 전형 방법, 면접, 수능 최저, 그리고 예시 대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항목의 제목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계별에 보시면은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이 없습니다. 서류 제출과 면접 혹은 수능 최저를 한 번에 묶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단계별 같은 경우에는 서류나 아니면 교과 혹은 서류 플러스 교과로 학생들을 먼저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도 실시하는 대학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고요.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과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으로 나뉘어집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몇몇 전형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이 존재하고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높은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의 영향력이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수능 최저 학력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고려한 다음에 신중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전형들을 따로 떼어서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었던 서류와 면접을 일괄적으로 전형하는 부분인데요. 예시로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세 과목, 세 영역에 있는 모두 다 2등급 이내를 만족해야지 최저를 만족할 수 있고요. 이런 전형의 특징은 서류와 면접을 일정 비율로 일괄하여서 선발합니다. 보통 40에 60 혹은 60대 40 정도로 선발을 하게 되는 편이 많고요. 지원자가 면접까지 필수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셔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면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면접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장 추천이나 아니면은 인원을 제한하는 전형들로 바뀌게 됩니다. 서류로 학생을 평가하고 면접으로 평가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울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의 영역 각각 2등급 이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전형하고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며 수능 최저 학력도 가지고 있는 고려대 학업 우수형 전형 같은 대학의 설명입니다.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4개의 영역 합 7 이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4개의 영역 합 8 이내입니다. 따라서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실시하는 경우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자율성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재심을 활용하는 면접이고요. 재심을 활용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좀 더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실시하고 수능 최저가 없으며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런 전형이 대부분이 대학들이 활용하는 전형들이 되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를 100% 선발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면접의 일정 비율을 합산하여 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건국대 KU 자기추천,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 고려대 계열 적합형 전형, 동국대 두드림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 숙명여대 종합형의 면접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 한국외대 면접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 중에 하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일단 서류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학생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접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문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면접,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의 인성을 판단하는 학생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시기가 또 중요한데요. 수능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능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이 힘든 편에 속하고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나의 수능 기준을 보고 수능 성적의 기준을 보고 갈 수 있는 대학을 판단한 다음에 면접을 응시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서류 100%로 1단계를 전형하기 때문에 서류에 강점이 가진 학생을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면접의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면접의 비중이 재시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면접도 준비를 꾸준히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괄적으로 서류 100으로 뽑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접도 없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나뉘어집니다. 우선적으로 볼 거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고요. 이런 학교들은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는 이화여대와 홍익대밖에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수능을까지 보는 경우, 즉 정시까지 대입을 보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납치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서류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선발을 하게 되고요. 면접이 약한 학생들, 하지만 수능 최저는 만족하기가 쉬운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합 6 이내,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3개 영역 합 7 이내, 자연계열은 3개 영역 합 8 이내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서류가 충실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일괄적으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까지 없는 서류로 100으로 학생들을 전부 다 선발하고요. 면접도 없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는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혹은 추천서만 제출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오죽 서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추합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가 있거나 면접이 있는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아주 충실하게 작성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시를 끝내고 정시까지 보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정시까지 보고 수능까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전형들은 수시에 끝나버려서 정시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조심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일괄 선발하면서 교과를 일정 비율을 정량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과를 40에서 60 혹은 70에서 30 정도를 정량 평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류로서 평가하게 되고요. 보통 면접은 없는 편에 속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도 없고요. 예시로 하는 대학들은 건국대에 있는 KU 학교 추천, 경희대의 고교 연계, 중앙대 학교장 추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교과를 정량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추천 전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시로 나온 대학들 중에서 건국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교우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는 전형이 됩니다. 특이하게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서류평가, 정성평가로 더해서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과 수능 최저 학력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신이 높고 서류가 아주 매우 충실한 학생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신을 정량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내신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레오느레상스 전형, 학생부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레오느레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점대에서 7점대까지 지원하는 반면에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정량화하고 학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내신이 1점대에서 3점대 학생들만 주로 지원하는 편입니다. 이와 비슷한 전형으로는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과 연세대 면접형이 있습니다. 고려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60% 정량 평가하고 서류 20, 면접 20, 그리고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연세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40, 서류 60으로 1차 선발하고요. 2차에서 학생을 1차 성적 40, 그 다음 면접 60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이 없습니다. 두 전형 다 학교에 있는 고3 학생들의 정원의 일정 배율,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4%,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 학생들만 추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의 특징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변별이 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높다고 한다면은
서류의 충실도도 갖춰서 이런 전형들, 추천 전형들에 많이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